안녕하세요. 생로병사 채널을 운영하는 60대인 김성훈입니다. 오늘은 맨발 걷기 효과 실제 후기 -70대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로 제가 직접 지난 몇 년간 꾸준히 해오고 있는 맨발 걷기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맨발 걷기는 최근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길까지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맨발 걷기에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강법이 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특히 부모님들이 염려되시는 자녀분들은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끝까지 보셔서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설정해 주신다면 이런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맨발 걷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설명드리는데 5년 전 제가 63세였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화장실을 서너 번씩 가야 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또 건강검진에서는 고지혈증이라는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잠자다 소변이 자주 마려워 잠이 깨거나 고지혈증은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일이려니 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공원에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가 맨발로 걷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뭘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 맨발 걷기를 한 지 2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거 해보면 몸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데 솔직히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워낙 건강해 보이고 특히 잠도 잘 잔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까 싶어 시작한 것이 저도 어느덧 매일 맨발 걷기가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맨발 걷기의 기본 개념에 대하여 말씀드려보면 맨발 걷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밟으며 걷는 건강법입니다. 영어로는 어싱 에어싱 또는 그라운딩이라고 부르더군요. 우리 몸과 대지가 직접 접촉해서 자연의 에너지를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저희 어릴 때를 생각해보세요. 항상 맨발로 뛰어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 일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늘 신발을 신고 콘크리트 위에서만 살다 보니 자연과의 접촉이 완전히 끊어진 거죠. 사실 원래 인간이란 원시 시대에는 맨발로 자연을 뛰어다녀 살았는데 맨발 걷기의 핵심은 발바닥의 수많은 신경점들이 땅과 직접 만나면서 우리 몸 전체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반사구들이 자연스럽게 마사지되면서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맨발 걷기를 하면 어떤 신체적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좋은데 제가 맨발 걷기를 시작하고 가장 먼저 느낀 변화가 바로 혈액순환이었습니다. 겨울에도 항상 차가웠던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발바닥을 통한 자극이 말초혈관까지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거죠. 특히 저처럼 나이가 드신 분들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맨발 걷기를 하면서 발끝까지 혈액이 잘 돌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몸이 따뜻해집니다. 한겨울에도 발이 차갑지 않아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발 근육 강화와 자세 교정으로 평생 신발만 신고 살다 보니까 발 근육이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시작하면서 발가락 하나하나가 땅을 움켜잡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아프기도 했지만 점차 발 근육이 강해지면서 걸음걸이도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세가 좋아졌습니다. 맨발로 걸으면 자연스럽게 몸의 중심을 잡으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서 척추도 곧게 펴지고 어깨도 덜 움츠러들게 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친구 하나가 할아버지 요즘 키가 더 커 보인다라고 하는데 아마 자세가 좋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역력 증진도 되는데 이건 제가 직접 경험으로 느낀 것으로 맨발 걷기를 시작한 후로 감기에 잘 안 걸리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환절기만 되면 의뢰 감기를 앓았는데 이제는 주변에 감기 환자가 있어도 잘 옮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발바닥 자극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몸 전체의 순환이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따라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뇌와 신경계 활성화로 이것도 정말 신기한 변화였는데 맨발 걷기를 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발바닥에 자극이 뇌까지 전달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고 특히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예전보다 오래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산만해지고 있었는데 맨발 걷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맨발 걷기로 도움되는 질병 치료 효과에 대하여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는 당뇨병과 혈액순환 문제로 저는 다행히 당뇨는 없지만 공원에서 만난 친구 중에 당뇨를 앓고 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맨발 걷기를 시작한 후 혈당 수치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당뇨로 인한 말초신경 문제도 좋아진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에도 효과적인데 저도 무릎이 좀 아팠는데 맨발 걷기를 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발목, 무릎, 허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발바닥부터 제대로 자극을 받으면 전체적인 근골격계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평발이나 족저근막염 같은 발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발 근육이 강화되고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게 되니까 발 자체의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또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대한 개선으로 이 부분은 제가 정말 크게 효과를 본 부분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맨발 걷기를 시작한 후 잠을 정말 잘 자게 됐어요. 자연과의 접촉이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공원에서 맨발로 걷다 보면 마음도 편해지고 하루 종일 쌓였던 스트레스가 발바닥을 통해 땅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언제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한 바가 있는데 걷기나 뛰기 또는 등산 같은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가 쌓여도 특히 산이나 들을 걷거나 뛰면서 몸을 혹사시키면 언젠가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는 여러분들에게도 강추하고 싶습니다. 걱정과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집에만 있지 말고 주변이나 낮은 산을 올라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안전하게 맨발 걷기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맨발 걷기를 시작하실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너무 성급하게 시작했다가 발바닥에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맨발 걷기를 하시려면 먼저 파상풍 예방주사를 반드시 접종하십시오. 그런 다음 첫 번째로 처음에는 부드러운 잔디밭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네 공원의 잔디밭에서 10분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이 예민해져 있으니까 갑자기 거친 땅에서 하면 다칠 수 있어요. 둘째로는 시간을 점차 늘려가세요. 처음 일주일은 10분, 그 다음 주는 15분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려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는 40분 심하면 1시간 정도 걷는데 이 정도까지 오는데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걷기 전으로 발을 깨끗이 씻으세요. 특히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고 걷기 후에는 발을 깨끗이 씻고 상처가 생겼는지 점검한 다음 발바닥에 크림으로 마사지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날씨와 장소를 잘 선택하세요. 너무 춥거나 더울 때는 피하시고 깨진 유리나 날카로운 물건이 있을 수 있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저는 주로 아침 일찍 공원에서 하는데 그 시간대가 가장 안전하고 공기도 좋고 때로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낮은 산을 걷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맨발 걷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팁으로 저는 지금 거의 매일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만 했는데 효과를 보니까 욕심이 나서 평일에도 하게 됐어. 아예 매일의 일상이 되어 루틴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6시 30분부터 7시까지 30분 정도 공원에서 맨발 걷기를 하거나 4시 이후 시간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몸이 가뿐합니다. 처음에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겨울에도 합니다. 물론 눈이 많이 오거나 땅이 꽁꽁 얼었을 때는 쉬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요. 겨울 맨발 걷기가 처음에는 차갑지만 몇 분 지나면 오히려 발이 따뜻해집니다. 혈액순환이 더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날에는 사실 더 좋습니다. 그것은 어싱 효과로 땅과 인체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어 좋다고 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바닷가 백사장 같은 곳은 최상일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체험한 놀라운 효과들을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맨발 걷기로 얻은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수면 개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잠들기까지 1시간 가까이 걸렸고 한번 자다가 깨면 다시 잠들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히 새벽 2에, 3시에 깨면 아침까지 뒤척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시작하고 2주 정도 지나니까 잠들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침대에 누우면 10 내지 15분 안에 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자면 아침까지 깊게 잠을 자게 됐습니다. 깊게 잠을 자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전립선 문제와 수면 중 빈뇨 증상 개선으로 이 부분은 저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68세부터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 심할 때는 밤에 서너 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죠.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전립선이 조금 커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약을 처방받아서 먹기도 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인가 했는데 계속 좋아지더라고요. 지금은 밤에 한 번 정도만 깨거나 아예 안 깨고 아침까지 자는 날이 더 많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맨발 걷기가 골반 주변의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원리는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수치도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260 LDL, 콜레스테롤이 180 정도 나왔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고지혈증 약이 스타틴 계열로 부작용이 있다는 말에 걱정돼서 생활 습관을 바꿔보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맨발 걷기를 시작했는데 1년 후 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220 LDL, 콜레스테롤이 140로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뭘 하셨냐고 물어보시길래 맨발 걷기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수치는 거짓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는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맨발 걷기만의 효과는 아니고 전반적인 운동량이 늘어나면서 같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변에서 들은 맨발 걷기 효과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맨발 걷기를 하면서 공원에서 만난 분들 중에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맨발 걷기를 하면서 만난 70대 중반의 할머니는 불면증으로 20년 넘게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잘 정도였는데 맨발 걷기를 시작하고 6개월 만에 수면제를 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이 주는 진정제가 따로 있나 봐 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발바닥을 통해서 대지의 에너지를 받으면서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은 60대 후반의 남성분인데 스트레스성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다가 맨발 걷기를 통해 수면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잠이 와도 얕게 자서 꿈을 많이 꿨는데 지금은 깊게 자서 꿈도 잘 안 꾸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공원에서 맨발 걷기를 하다가 만난 70 초반의 할아버지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동시에 앓고 계셨대요. 약도 여러 개 드시고 있었는데 맨발 걷기를 1년 정도 하신 후에 혈압약 용량을 줄이게 되셨다고 합니다. 의사가 운동을 하라고 했는데 헬스장 가기는 싫고 해서 반신반의하며 시작한 맨발 걷기가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 결과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보람이 있다고 좋아하세요. 또 다른 분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이 넘었었는데 맨발 걷기와 함께 식단 조절을 해서 1년 만에 정상 범위로 들어오셨다고 해요. 발바닥으로 걸으면서 몸 전체의 순환이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고 하시는데 저도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기타 당뇨를 앓고 계신 60대 후반의 어느 할머니는 맨발 걷기를 시작한 후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특히 발끝, 저림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세요.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저림도 덜하고 상처도 잘 아문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분은 맨발로 걸으니까 발목, 무릎이 더 유연해지고 아픈 것도 줄었다고 하세요. 아무래도 발부터 시작해서 다리 전체 근육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니까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던 분은 맨발 걷기를 하고 나면 식욕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발바닥의 위장 반사구가 자극되면서 소화 기능이 개선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까지 맨발 걷기 효과 실제 후기 마이너스 70대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에 대하여 두서없이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에 얼마나 공감하고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맨발 걷기에 대한 제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지난 몇 년 동안 맨발 걷기를 해오면서 느낀 점은 이것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연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실 위에서 설명드린 모든 것은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증명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효과들, 그리고 주변에서 들은 많은 사례들을 보면 분명히 우리 몸에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같이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건강법인 것 같습니다. 격한 운동은 할 수 없지만 맨발 걷기는 무려 가지 않으면서도 온몸에 좋은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여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공유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는 왜 부부나 자녀 등 가족과 대화가 잘 안 되는 걸까?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릴 테니 많은 시청을 바라며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